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호주에 사는 에스더입니다. 저는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남편이랑 결혼해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지지고 볶고 잘 살다?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제서야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래서 제가 평안을 얻게 된 그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난 당신이랑 참 안 맞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몰라줘요? 날 사랑하기나 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여러분? 내가 그거 꼭 말로 해야 알아? 예, 여러분. 자, 이 이야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사람은 말로 해야 압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얼만큼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빛만 봐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이 원하는지 아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연애 초기 때 모든 에너지는 이 여자를 갖는 거, 이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이 이제 총동원이 됐을 때는 우리 오빠들 우리 오빠들이 모든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그 모든 에너지를 쓸 때는 이 사람의 눈빛, 그리고 문자에서 오는 문자 그 자간 사이의 그 의미, 막 이런 것들이 모든 에너지가 다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독심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궁예가 아니더라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에너지를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지침을 하셔야 되는지,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지, 저의 글쎄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마음속에 되게 속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 판단, 뭐가 다르냐고요? 자, 이겁니다. 자, 남편이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자, 아이 그리고 다 어려요. 3살, 5살, 7살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 씻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나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집안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남편이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집구석이 이게 뭐냐? 당신 도대체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엄마도, 어떤 와이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쵸, 집이 너무 더럽죠 여러분, 아 여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돌을 닦지 않는 이상. 근데 자, 여러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마음 아픈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하고자, 그러니까 말이 서툴러서, 우리 모두 말에 서툴러요. 근데 그 말에 서툴러서 상처를 준 거지, 그 말의 본심이 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말은 그 상처를 주는 말일지라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한 그 말 그대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집구석이 이게 뭐냐? 남편이 들어오고 그 어지러진 것들을 보면서, 집구석이 이게 뭐냐? 당신은 집에 사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남편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이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놀았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사람이? 애가 셋인데 내가 뭐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뭐 잤어? 내가 놀았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판단이죠. 근데 남편의 그 말 그대로를, 물론 아픈 말이지만 말 그대로만 보시고, 그 말 뒤에 어떠한 남편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필요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 순간에 화가 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이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의 아픈 말에 내가 아픈 말로 대응하기 전에 차라리 입을 좀 닫고 정말 힘들어요 이거. 근데 입을 좀 닫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 남편이 한 말 그대로와 그 남편의 말 속에 나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 필요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소파에는 아이들의 옷이 널브러져 있고, 식탁에는 앉을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막 된장 여기 있고 김치 여기 있고 막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애기 똥기저귀 거기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원했던 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여보, 여기 화장실에 갔을 때 애기 똥기저귀가 그대로 있네. 아, 그리고 냉장고에 뭐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 여기 있고 뭐 된장, 고추장 이렇게 있어서 내가 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앉아서 좀 식탁에서 앉아서 뭐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 책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갖고 내가 음식물을 놓을 데가 없네. 그대로. 그러니까 남편도 집구석이 왜 이래 당신은 뭐해가 아니라 자기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한테. 그리고 부인도 남편이 한 말 그대로 판단 대신에 관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 힘든 걸. 그런데 관찰만 했을 때 그 남편의 의도, 그 남편이 왜 이딴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막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 감정의 그 깊은 늪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하시고 그 관찰 뒤에 얘가 나를 상처 주려고 했네? 뭐 이렇게 판단 대신에 이 남편이 나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하고자 했던 그 필요, 남편의 채워지지 않은 그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편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오늘 피곤하게 일하다 왔어. 집에 와서는 깨끗한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네? 이게 그 사람의 필요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말 패턴, 그리고 우리가 상사에게 들었던 말 패턴,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 패턴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당연시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broken한, 깨어져 버린 방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깨어져 버린 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훈련이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도 되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남편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애 셋 때문에 너무 힘든데 집구석이 이게 뭐냐? 당신 도대체 집에 사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제 고수의 부인은 관찰을 할 수 알고, 그리고 그 남편의 깨어진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도 이 남편이 원하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부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당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깨끗한 집에서 쉬고 싶었죠? 아휴, 애가 셋이다 보니까 내가 치울 시간이 없었네.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부정적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은 비판적이야. 저 사람은 배려가 없어. 이건 판단이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당신 집구석이 왜 이래? 그리고 뭐였죠? 당신 집에 사는 일이 뭐가 있어? 그 말 그대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 말, 상처 준 그 말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필요를 캐치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필요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당신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 와서 깨끗한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애들 셋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남편도 그 마음이 더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상처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했던 되게 broken한, 되게 상처 주는 말들의 패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똥똥똥 이렇게 셋이 나왔어요. 2살, 그러니까 거의 2년 터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집안 일을 분배해 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을 키우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지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도와줘라는 말을 별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저의 가장 유명했던 parade,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제가 항상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남편이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컨대 입을 옷이 없어. 내 그 까만색 티셔츠 어딨어? 내 유니폼 그거 어딨어? 뭐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내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터졌을 때 어떻게 터졌냐면 내가 당신 종이야?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애들이 막 장난감을 막 이렇게 갖고 놀다가 안 치우는 거야, 안 치워요. 안 치우는데 장난감을 자기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 마미 그러면서 나 장난감 어딘지 빨리 알아내줘. 빨리 찾아. 막 이러고 우는데 내가 네 종이야? 이랬어요, 또. 내가 네 종이야? 그리고 제가 밥을 하면서 이건 진짜 막 이게 막 제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지 모르고 있을 땐 또 막 입에 이렇게 버릇처럼 또 나왔던 얘기가 막 음식을 하다가 저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집 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집 종이야? 이거 제 판단이고 제가 broken한 이 깨어져 버린 말버릇이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제가 뭐가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정은 있었던 거죠.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당해. 왜 나만 계속 일하지? 나 종인가?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우리 남편이 유니폼 어디 있어? 뭐 도대체 빨래를 하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한테 여보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셋 혼자 키우고 이것저것 하는 게 좀 힘든데 빨래는 당신이 좀 널고 개고 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 이러면서 이제 그 장난감을 찾지 못해서 나한테 엄마가 찾아줘 엄마 어딘지 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얘들아 자 엄마도 찾아주고 싶어. 그런데 찾을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집은 같이 사는 공간이지. 우리 같이 치워놓은 다음에 우리 같이 장난감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보자. 자, 엄마는 너의 방은 너희들이 치워줬으면 좋겠어. 장난감은 이 장난감 박스 안에 넣어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팔을 썰면서 저녁을 하면서 내가 이 집 종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오늘은 너무 힘드네. 애들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까지 이렇게 만들려니까 참 몸이 너무 힘들고 나도 누가 좀 해주는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잠깐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 몸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우리 잠깐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나가서 먹을까, 얘들아? 이렇게. 내가 니네들 종이야? 이 집 종이야?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이 너무 빨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R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판단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우리 생각이 너무 빨라져서 잠깐 포즈하고 그리고 그 말 가운데 그 상처 준 말 그 중심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금방금방 더 빨리 찾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게을러, 그리고 저 사람은 배려가 없어, 그리고 항상 저렇게 자기 맘대로지, 참 싸가지가 없네. 네임을 레이블링을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그 말 그대로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렇게 판단이 같이 중간중간 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힘이 들 때는 저는 입을 먼저 닫고 그날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어차피 저는 속상하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도 안 오겠다.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써서 그 1번에 내가 이렇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울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1번부터 뭐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17번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있었던 말, 정말 있었던 상황만 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배제하고. 근데 쓰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쓰고 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쓰고 난 다음에도 저의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의 감정이고 그리고 저의 판단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저의 판단이죠. 그때는 이렇게 찍찍 긋는 거예요. 내 판단은 내 감정은 지우고 그 있었던 내용만 그대로 보고 나서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왔어요. 막 울고 막. 근데 잠이 안 왔는데 그걸 쓰고 나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1번부터 17번까지.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있었던 그대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갑자기 감정의 늪에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막 울고 막 그리고 막 속상하고 그리고 제가 속상할 때는 항상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쪼무라기들이 있어요. 그것 봐, 네 남편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배려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됐어요. 있는 그대로. 자, 첫 번째 여러분 관찰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줄 때는 그 사람을 관찰로 보세요. 관찰에는 판단과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관찰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한 말에는 특히나 부정적인 말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나 나보다 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남편이 한 얘기 기억나시죠? 집이 엉망진창이네? 그리고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욕구는 깨끗한 집을 원하는구나, 쉬고 싶구나. 여보, 집에 들어와서는 깨끗한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했죠? 그리고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내 상황을 설명할 때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내가 이 집 종이야? 내가 왜 맨날 그래야 돼? 뭐 이런 거 말고요. 나도 힘들어, 속상해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이들 3명이 있어서 내가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더러워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관찰과 그 사람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있잖아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타협점을 찾으실 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타협점을 찾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들어와서 그렇게 집안이 그지야, 집안이 너무 돼지우리 같아, 너 하는 일이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남편의 그 필요성은 알았지만 타협점은 뭐냐면 중간에서 만나자예요.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막 혼자서 치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리고 셋이고 이래서 내가 혼자 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여보가 집에 들어와 갖고 청소기 한번 밀어주면 내가 걸레질 할게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보가 여보가 설거지를 해주면 내가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그리고 마른 빨래를 걷어서 여보 자리에 넣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이 필요합니다. 타협. 그런데 건강한 관계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이 타협점이 남편도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준 아내 있잖아요. 쉬고 싶었는데 더러운 집에서 쉴 수가 없어서 힘들었죠 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알아준 아내가 내놓은 타협점에 타협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물론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자,
타협이 안 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죠. 여보, 나도 아이가 셋이라서 혼자서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네. 당신이 이렇게 백힘을 해주면 내가 걸레질을 하고 밥을 빨리 만들게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건 가정주부로서 할 말이 아니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타협점을 내려고 해도 계속 그 타협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만 하고 그건 너의 몫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셔야 되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갑자기 그게 한이 되거든요. 계속 거절당해.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계속 내 필요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타협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히 또 같이 살아야 되는 남편이라든가 같이 살아야 되는 엄마나 아빠라든가 아니면 계속 봐야 되는 상사라든가 특히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의 마음가짐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도 그런 말 있죠. 나도 인간인데,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자,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이 용서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용서를 나의 초기화는 용서다. 나의 디폴트는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게 올라올 때 난 무조건 용서하겠다. 이게 저의 다짐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용서해봤자 뭐해요. 계속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억눌리고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은 따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아픈 감정이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먼저 하고 용서를 한 뒤에도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타협이 안 되는 남편이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용서를 다짐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감정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봐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엄마를 봐도 밉지가 않고 그래서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내가 용서를 했다고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나쁜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감정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은 꼭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지만 내 감정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꼭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저 인간한테 꼭 용서를 받아야지만 사과를 받아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들어온 날이 있단 말이죠. 이유 없이. 그리고 상사가 막 그 브로큰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당연시하고 자기 책임 전가시키고 막 별 얘기 다 해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한테 상처를 준 건 상사인데 괜히 나보다 힘이 약한 아내라든가 내지는 아이들한테 그 화가 확 퍼지죠. 근데 그때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나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거 갑자기 나름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가 막 아빠가 들어오니까 자기한테 와갖고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와갖고 아빠 왔다고 막 뛰고 막 안기고 막 혀로 핥고 막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나를. 그때 내가 당했지만 괜히 마음이 좀 편해져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부인이랑 싸웠단 말이죠. 부인이랑 막 어떤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깨지고 그리고 어떤 남편들 같은 경우는 막 깨고 막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부인한테 막 깨지고 나서 자기도 너무 열받으니까 맥주 한 잔을 막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진짜 술이나 먹으면서 잊어버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아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부시시 해갖고 나와서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화났잖아, 엄마랑. 그러니까 야 들어가서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래. 아빠 힘든 일이 있었어? 아니면 아빠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빠 보고 싶었어.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부인과 나지만 부인한테 내가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경험을 해요. 그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말 하죠. 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받은 그 대상에게 사과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 독단적인 사람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에스더야. 오늘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힘들었지. 다 알아. 아휴, 얼마나 속상하니. 미안하다. 자기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제3자, 여러분이 정말 믿는 멘토나 친구, 그것도 힘들면 정말 그것도 판단당한다는 마음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소통이 되는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대화의 타협이 안 되는 사람과 계속 만났을 때는 그래서 나의 그 필요를 이제 알았고 그 필요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서 우리가 서로 중간에서 만나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빨래는 당신이 좀 널어주고 개어줄 수 있을까? 내가 설거지랑 밥은 할게 라고 했는데 남편이 라고 하고 안 하든가 아니면 야 그거는 전업주면서 네 몫이지 라고 할 때에는 남편한테 자꾸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는 아웃소싱을 주세요. 아웃소싱.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한국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반찬 같은 거는 시켜 드세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리고 또 되게 외식 문화 잘 돼 있잖아요. 삼겹살 같은 거 막 닭발 같은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네요. 막 아무튼 그런 것들 너무 힘들 땐 시켜 드세요. 그리고 빨래 같은 경우에도 빨래도 남편 양복이라든가 와이셔츠 이런 것들 혼자서 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탁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막 혼자 계속 키우다 보면 특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엄마 시간이 절대 없어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엄마의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혼자 앉아서 내지는 1~2시간만이라도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거나 어떠한 엄마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남편은 절대 이 아이들을 봐줄 생각이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그때 남편은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이 집 종인가? 그런 생각 대신에 여러분 옆집 엄마를 사귀세요. 그래서 옆집 아이들을 내가 오늘은 너희 애들 아이들 3시간 봐줄게. 목요일 날은 나한테 3시간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봐주고. 그래서 옆집 엄마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셔서 그분들과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이들을 뭐 친정 엄마라든가 시댁이라든가 이런 곳에 1~2시간만이라도 보내세요. 남편한테 왜 나를 이렇게 가도 왜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많아? 내가 이 집 종이야? 그거보다 타협이 안 되는 상대와 계속 타협을 하면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계속 거절될 때 갖게 되는 분노와 한을 만들지 마시고 아웃소싱을 주세요. 아웃소싱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와 그리고 시간의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에게 미련을 버리시고 이 사람에게 요구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웃소싱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관계에 되게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그것만 들으세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부정적인 말 안에 내를 상처 주는 말 안에 이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자 했던 그 좌절된 욕구가 무엇이었을까 그 필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생각이 난다면 그걸 긍정적인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 깨끗한 집에서 퇴근하고는 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했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타협점을 서로 찾으세요. 웬만하면 타협점이 생길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타협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아웃소싱을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